번째 뉴스 가보죠. 영화 범죄도시의 현실판. 자, 노래방에 들이닥친 손님의 정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노래방 카운터 앞입니다. 저 남성들 주목해 주세요. 갑자기 한 남성이 계산대에 있는 컵을 확 던지면서 위협을 합니다. 자, 그러더니 업주가 지금 나오죠? 그러더니 업주를 퍽 지금 쳤어요. 자, 주변에 일행들이 말리는데요.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 일당들 노래방 업주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네, 자신들을 통해서 이 도우미 같은 노래방 종사자를 알선하도록 한 겁니다. 서울 가리봉동 일대 노래방을 상대로 해서요, 이 접대부를 알선하고 이 노래방 업주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온 이 중국 동포 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가리봉동 보도협회라는 걸 구성을 했는데 이 수괴인 총책, 자금관리책까지 역할을 분담해서 활동을 했고 가리봉동 상권을 장악해보자 라면서 모여서 이 성매매 알선 조직을 결성한 거였습니다. 2021년 11월부터요. 40개 정도의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해서 자신들을 통해서만 이 도우미 같은 종사자를 알선하도록 협박하고 폭행을 했고요. 요구에 응하지 않는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 1명을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찰 관계자는 40개 정도 업소가 피해를 본 걸로 파악을 했지만 이 보복이 두려워서인지 노래방 업주 19명 그리고 감금 피해 당한 여성 1명만 피해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자, 경찰이 저렇게 검거를 했더니 흉기뿐 아니라 마약까지 나왔다고요. 체포하고 압수해가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보셨던 흉기도 있었고 마약류를 쓰는 데 사용하는 주사기도 압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게 뭐 유통을 시키려고 한 건 아니고요. 자기네들끼리 그 마약을 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들 당연히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을 하고 거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리고 마약류 위반 이런 걸 해서 4명은 구속해서 송치했고 5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합니다. 자, 이들 일당 차량 수색 과정에서 흉기가 발견됐는데 경찰이 야, 이거 뭐야? 하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우리가 지금 차량에 보관하고 있는 42칼 한정 저희가 압수합니다. 그거는 제가 다 딱지 뜯을 때 쓰는 용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주차 딱지 떼는 데는 속칭 이 사시미 칼이 제일 좋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가보죠. 도로 위에 위험한 도주국입니다. 백주 대낮에 벌어진 추격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차량 도난 신고 받고 교통경찰 순찰 중입니다. 자, 순찰차 보고 저 차 갑자기 도주를 하는데요. 차량 발견합니다. 쫓아갑니다. 자, 그런데 시속 180을 밟질 않나, 중앙선은 침범하지 않나, 신호위반까지. 자, 저렇게 골목에서까지. 자, 경찰이 112 상황실과 연결을 해서 도주 경로 신호등을 빨간불로 확 바꿔버립니다. 자, 지가 어쩔 거야 서야죠. 자, 결국 사방에 맞춰서 막혀버린 저 수배차. 용의자 손 들고 내리자 잡았다 요놈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자, 지금 저기가 지금 울산인데요. 순찰차가 이상한 차 하나를 목격을 합니다. 신호 위반하기도 하고 시속 180km로 달리기도 하고 결국은 도주를 하고 경찰차가 신호를 잡고 또 여러 다른 차들하고 막히는 바람에 결국 검거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차량은 도난 차량이었던 거예요. 50대 남성이 지난 6일 천안의 어떤 업소에서 모텔 같은 숙박업소에서 이 차키가 있는 건 다른 사람 차키를 몰래 훔친 다음에 이 차를 훔쳐서 왔던 거고요. 8일간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울산에서 검거가 됐고요. 이 사람 알고 보니까 차도 문제지만 지명수배가 있었고 사기 지명수배가 있었고 지금은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자전거 타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저 일당을 주목해 주세요. 자, 한 명이 자전거를 세우더니 다른 한 명 흰색 차로 가서 운전석을 오픈하는데 닫혀 있는지 뒤로 가는데요. 역시 다른 차로 가서 문을 딸깍딸깍 열어보고 지금 문이 열리니까 이제부터 차량 털이를 시작합니다. 한 명이 저렇게 망을 보고 털이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후 일당 중 한 명은 타고 온 자전거를 두고 다른 자전거까지 물색을 하는데 자 보세요. 저 때가 오후 5시, 요즘 같으면 완전 낮입니다. 주민들도 지나다니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대놓고 저렇게 털이를 합니다.
네, 지난 11일 오후 5시 반쯤이었고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차량 터리 사건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로 2명이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더니 이 백미러가 안 접혀 있는 차들만 골라서 터리를 시도합니다. 당일에 하필이면 이 제보자가 건강검진 CT 촬영이 있어서 그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을 다 차에 두고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들도 다 털렸고요. 이들이 이 제보자 차량에서 이런 목걸이, 귀걸이를 포함해서 전자기기, 현금까지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불과 10초 사이에 이들이 떠났는데 이 차주가 차량으로 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터리범들은 바로 옆에 자전거 보관대 쪽에 있었는데 차주는 당시까지만 해도 이들이 절도범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아하. 이들은 타고 온 자전거 한 대는 다른 데다 두고요. 단지 내에 있는 이 자전거들을 둘러보면서 다른 자전거를 물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에 아파트 CCTV를 이 제보자가 돌려봤는데 맞은편 아파트 입구에 있는 차량까지도 터리를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이 이를 포함해서 조사 중입니다. 자, 하차하실 때 사이드미러 꼭 접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술 마시다가 돌변입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주점 내부 한 남성이 여기 밤 좀 깎게 칼 좀 줘! 합니다. 주인이 제가 직접 깎아드릴게요. 하자. 자, 칼을 건네받고 그러더니 건너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자리로 지금 가더니 한 손님한테 저 흉기를. 자, 순식간에 저 주점 내부는 아비규환. 아이고, 경찰이 출동해서 저 남성을 겨우 낚아채서 체포를 했습니다. 자, 승희 의원님, 네네. 이게 뭔가요 지금? 저도 저 영상을 보면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방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 한 남성이 밤입니다. 밥 먹는 밤을 좀 자르겠다. 좀 주방에 쓰는 흉기를 좀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흉기를 이제 빌려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식당 주인이 제가 잘라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때 갑자기 급발진을 하게 되는 거죠. 보시다시피 그 흉기를 빼앗고 흉기를 빼앗자마자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60대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60대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을 하는 그 순간이었는데요. 경찰 112에 경찰에게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그 흉기를 대고 스스로 자해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우리 경찰 4명이 딱 붙어가지고 이 사람 체포했습니다. 체포하고 난 다음에 그 피해자와 남성 관계를 물어보니 일명식도 없었던 사이라고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야,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죠. 예, 사실 많이 힘들었다입니다. 자,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 혹시 아시나요? 그 멤버 문빈 씨의 또 안타까운 소식이 좀 들어왔는데 향년 25입니다. 네, 아스트로 멤버 문빈 씨가 25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에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이 매니저가 숨져 있는 걸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 소속사 측은 공식 팬카페를 통해서 오랜 시간 함께해온 멤버들과 소속 아티스트 그리고 임직원 모두가 큰 슬픔과 충격 속에 고인을 마음 깊이 애도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멤버들도 곧바로 빈소를 찾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군복무 중인 멤버도 긴급 휴가를 받아서 빈소를 방문했고요. 이 차은우 씨도 비보를 접한 뒤에 미국 일정 중단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문빈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또 부검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문빈 씨가 그 차은우 씨하고 가장 그 팀을 대표하는 멤버였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최근 라이브에서 막 되게 힘든 상황을 토로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최근에 방콕 콘서트가 있었는데 콘서트 마치고 요즘은 저런 그룹들이 인터넷으로 팬들을 향해서 직접 라이브 방송을 하잖아요. 그 방송을 하는데 오늘 좀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콘서트에도 티가 나서 팬들에게 좀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선택한 직업이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고 또 놓쳤던 것들 하나씩 다 하고 내가 먼저 행복해야지 팬들이 행복하지 않겠냐. 뭔가 어떤 이유에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건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영면을 기원하면서요.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보죠. 예, 병원서 링거 맞다 심정지입니다. 정말 조금 전 속보로 전해진 소식이죠. 원로 코미디언 서세원 씨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좀만 더 전해주시죠. 네, 방송인 서세원 씨가 67살 나이로 숨졌습니다.
이 서세원 씨는 이날 오전에 캄보디아 한인병원에서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최초 보도에 따르면 서 씨가 한인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받다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외교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서 현재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부검 등을 통해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인데 이 단순 변사 처리가 될지 병원 관련 수사가 진행될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현지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이 현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에 따르면요. 평소에 당뇨병이 있었는데 가족이 시신을 한국으로 옮겨서 장례를 치를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취재 때문에 한 2년 전인가에 직접 뭐 통화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왕년에는 정말 대세 코미디언이었죠. 방송인이었는데 그 유행어 있지 않습니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쇼쇼쇼. 자, 재혼 후에 그리고 이 말년에 그런데 딱히 그렇게 좋은 일로 그렇죠. 구설에 오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정말 뭐 코미디언, MC, 방송인으로서는 80년대, 90년대를 주름 잡았던 스타였다고 할 수 있는데 유명한 그 서정희 씨하고 이제 결혼을 한 후에 또 폭력 같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혼도 하고 그 이후에 이 집행유예 선고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23살 연하의 여성하고 결혼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캄보디아로 이주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아마 캄보디아에서 부동산, 미디어 사업도 했고 또 본인이 지금 목회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좀 대중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캄보디아에서 삶을 영위했는데 좀 갑작스럽게 캄보디아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좀 들린 겁니다. 예. 아무튼 뭐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올 겁니다. 자, 분위기 바꿔서요. 다음 사연으로 가보죠. 마지막 사연. 예, 남편과 함께하는 운전 연습입니다. 아유, 그냥 제목만 들어도 딱 느낌이 와요. 네, 맞습니다. 운전 연습하다가 남편이랑 싸웠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는 운전면허를 땄는데요. 이 능숙하지 않아서 남편한테 연수를 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무사히 도로 주행까지는 마치고 주차장에서 주차 연습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친절하더니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심지어 순서대로 차근차근 좀 알려주질 않고 핸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꺾어서 후진하고 이런 식으로 지시만 했다는 겁니다. 이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도 잘 안 되고 정신도 너무 없었다고 하는데요. 겨우 주차하고 내리면서 왜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질 않냐 이렇게 한마디를 했더니 남편이 네가 말뜻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니냐 앞으로 운전 가르쳐달라고 하지 말든가 라면서 화를 내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 아내는 자신이 부탁한 건 맞지만 계속 짜증을 내는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 순간 무릎을 탁 치고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으실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차인접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기 전에 자, 여기 계신 우리 세 분의 기혼 남성분, 나도 저것 때문에 싸운 적 있다 없다 손? 야, 알겠습니다. 자, 먼저 남편입니다. 좋게 말하면 그게 교육이 되겠니? 너 사고 나지 말라고 스파르타로 하는 거 아니야. 고맙다고 못하면 야야야 앞에 봐. 앞에 브레이크. 동그라미. 예. 아우. 동그라미 두 분 좋습니다. 다음은 아내입니다. 야, 양지열 네가 사람이니? 네 마누라 지금 덜덜덜덜 떠는 거 안 보여? 안 되겠다. 그냥 우리 한날 한시에 같이 가자. 벤츠맨. 붕 X. 예. 우리 박 변호사님부터. 그러니까 뭐 사실은 운전 이렇게 하면서 다투는 경우가 꽤 많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저보다 운전을 더 잘하기 때문에 진짜요? 다툴 일은 사실 없었던 진짜? 것 같은데 이 다르고 어다른 것 같아요. 뭐 저는 사실은 다툴 수는 있고 뭐 이렇게 화낼 수는 있는데 너무 남편이 좀 고압적으로 했던 게 아닌가. 또 아내 입장에서는 더 운전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아내 편을 들어주고 싶어요. 사실 잘 가르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화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브레이크 왼쪽 좌쪽 그럼 다 운전하기 힘듭니다. 좀 좋게 가르쳐 줄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내 편 한번 들고 싶습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 또 사모님이 더 운전을 잘하시는 훨씬 거죠? 잘하고요. 주차도 훨씬 잘하고 제가 혼날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겁을 먹냐. 진짜. 저는 이제 운전을 해서 좀 정속 주행하는 편이라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같은 입장이신 우리 양 변호사님 제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쪽이 동그라미고 자, 여기가 예. X예요. 자, 이 기자도 혹시 뭐 있어요? 아니 입장? 너무 좀 원리부터 가르쳐줘야죠. 제가 알기론 주차도 공식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좀 가르쳐주지 않고 돌려 이 말만 하면은 저라도 잘 모를 것 같더라고요. 그럼 학원에서 배웠어야지 운전면허 딸 때. 그 배웠는데 잘 안 되니까 좀 실습을 하려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편하게. 이 기자는 면허 있나요 지금? 저 있는데 장롱입니다. 그렇군요.
나중에 이 과정을 한번 거치겠군요. 네, 아마 네, 그럴 걸로 그렇군요.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자, 우리 승 의원님. 저는 반대였어요. 진짜 그 우리 저 변호사님 말씀대로 나이가 차이가 있으니까 먼저 운전면허증 땄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 운전면허증 따는데 제가 이제 너무 겁이 많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막 잠깐만요. 승 의원님, 사모님이 승 의원님보다 4살 연상이시다 보니까 예. 면허를 먼저 따셨군요. 훨씬 먼저 땄죠. 아. 그러니까 뭐 제가 나중에 이제 덜덜덜 떨면서 그 당시에는 스틱이었잖아요.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클러치 밟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걸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맨날 캑 이러니까 제발 좀 해라. 천천히 좀 마음 먹고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집사람이 하도 그러니까 제가 처남한테 처남 좀 가르쳐 줘. 처남이 그때서야 좀 잘 가르쳐 주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같이 사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낫고 이제는 화낼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게 제가 알기로는 자동으로 주차도 되고 앞으로 운전사 없이 자동차가 운전되는 시대가 있으니까요. 화내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멀어. 자, 양 변호사님. 아니 저는 이 사연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남편 또? 아내 사이에서 운전 연수 같이 안 하는 게 국룰 아니에요? 아, 이건 그냥 두 분 다 잘못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이러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아니, 이혼합니다. 잘못하면. 돈 아끼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돈 조금 아끼려다가 가정 파탄 나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실제 이런 걸로 막 싸운 커플 많이 보셨죠? 아니 저는 못 봤어요. 솔직히. 아, 진짜? 이것 때문에 상담까지 받은 적은 없는데.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일반인들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많이 잘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화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군요. 못 따라가니까. 예.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 전해주시죠. 네, 일단 EWB님 멀쩡하던 부부도 이혼시키는 게 운전 연습이다 하셨고요. 니캉네캉님 연습하다 싸워서 지금은 아예 운전 안 해요. 이혼할 뻔했어요. 차 긁었다고 엄청 화냈음요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윤승우님 아내한테 운전 배우다가 결혼했습니다. 운전 교육이 이렇게 위험합니다라고도 전해주셨습니다. 후회하신구나. 알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